기사들이여 모여라. 강철보다 단단한 용기와 전설을 품은 이곳 레고 375 노란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세의 영광을 되살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볼 준비가 되셨나요? 당시 실제로 방영되었던 광고를 먼저 보시죠. The Legoland Castle. You build it for action. You can build the castle, then open up the wall and pretend the knight jumps on his horse when he hears the bugle call. The action's up to you. Or you can pretend the guard calls out. The tournament will begin. So you lower the drawbridge, send out the knights, and hope that your side wins. The action's up to you. The Legoland Castle from the Legoland Collection comes with everything you see here from Lego Systems. 안녕하세요. 레고 옹입니다. 오늘은 레고 캐슬 시리즈의 전설적인 시작 1978년 첫 번째 중세성 세트 레고 375 노란성을 리뷰합니다. 그 전에 1970년대 초 영국에서 시리얼 브랜드인 위타빅스 프로모션을 통해 위타빅스 캐슬이라는 특별한 성 세트가 한정 배포된 적이 있지만 정식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반세기로 올드 캐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전히 레고 팬들의 마음속에 중세 캐슬의 조상으로 남아있는 명작이죠. 출시는 1978년에 유럽에서 또 영국에서 호주, 캐나다에서 375 캐슬로 출시했습니다. 1981년에는 6075 나이츠 캐슬로 미국, 북미 한정으로 출시를 했고요. 브릭수는 767개로 미니피겨 수 14개, 당시 판매가가 약 $50로 현재 환율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했죠. 노란성이 국내 미출시된 이유는 1970년대 후반 레고는 아직 한국에 정식 지사가 없었고 일부 수입업체를 통해 소량이 들어오는 수준이었죠. 당시 국내 장난감 시장은 프라모델, 국산 블록류가 주력이었다고 해요. 때문에 375 노란성은 유럽,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지역에만 정식 출시되었고요. 6년 후인 1984년에 드디어 국내에 레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레고 코리아가 설립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성, 우주, 도시 시리즈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레고 375는 한국 레고 팬들에게는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 같은 세트로 인식됐고 실제 제품을 접할 기회는 해외 직구나 외국 거주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친척이나 미군 부대 경로가 아니면 사실상 접하기 어려운 전설적인 제품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국내 레고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세트입니다. 노란성은 당시 레고 제품들이 회색 계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밝은 노란색으로 구현된 중세성이라는 점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레고 375 노란성이 노란색인 이유는 당시 레고의 기술적인 한계와 색상 선택의 제한 때문입니다. 1978년에 출시된 이 성은 당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색상이 제한적이었고 노란색은 일반적인 성의 색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레고의 초기 디자인 철학에 따라 밝고 눈에 띄는 색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레고 CEO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은 아이들이 군용 탱크나 폭력적인 작품을 만들 가능성을 염려해 노란색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고 375 노란성은 당시 레고의 기술적 한계와 디자인 철학이 결합되어 탄생한 결과입니다. 이 모델을 디자인한 다니엘 아우구스트 크렌츠는 레고 디자이너 중에 고트로 불리며 375 노란성을 비롯해 6067, 6073, 6074, 6078, 6081, 6267, 6276 수많은 클래식 캐슬 및 해적 시리즈 세트를 디자인했습니다. 그의 창의력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이 멋진 세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레고 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니피겨는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명의 기사는 각각 다른 문양을 가진 갑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10명의 병사가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을 먼저 보시면 모두 조립형 말로 캐슬 시리즈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 몰드입니다. 검은 말 3마리와 흰 말 1마리가 포함되어 있죠. 오로지 브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조립 기법이 단순하지만 말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레고 초기 기사 세트의 대표적인 디자인입니다. 그 후로 1984년에 출시된 레고 6073 기사의 성에서 처음으로 통짜 말이 등장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성형되어
디테일과 조립,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통짜말은 이후 캐슬 시리즈의 표준 부품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세력의 문양을 살펴볼게요. 먼저 크라운 문양 세력은 핑크색 배경의 왕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추후 라이온 세력이 아닐까 가상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기사는 레고 최초의 T자형 바이저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회색 렌스와 왕관 문양 방패를 들고 있어요. 두 번째 문양은 프랑스 14세기에서 16세기인 백합 문양을 모티브로 한 트레포일 문양입니다. 방패는 파란색 배경의 노란 클로버로 블랙 팔콘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문양은 국방색인 노란색 배경과 녹색 갈매기 문양인 쉐브론 문양으로 포레스트 세력으로 설정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양은 빨간색 배경의 흰 십자가 문양으로 몰타 십자가 문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나이츠 세력이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하나의 왕국은 서로의 갈등과 사분오열로 인해 크라운 세력은 라이온 세력으로, 트레포일 세력은 강력한 블랙 팔콘 기사단으로, 쉐브론 세력은 숲의 자유를 누리는 포레스트 세력으로, 몰타 십자가 세력은 검은 군주가 있는 블랙나이츠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번 가상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각 문양을 가진 기사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투구와 회색 렌스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레고 최초의 T자형 바이저 헬멧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후 1990년에 출시한 레고 6081 유령의 성에서 등장한 현대적인 바이저 헬멧과 디자인이 다른 점을 참고해주세요. 무기는 소드 5개, 렌스 4개, 도끼 5개로 방패는 총 9개입니다. 병사들은 회색 연한 사카 투구를 착용하고 있고요. 크라운 병사 7명, 트레포일 병사 1명, 쉐브론 병사 1명, 몰타 병사 1명은 각 문양에 맞는 방패와 소드와 도끼를 골라 기사와 왕국을 수호합니다. 제가 처음 이 노란성을 구했을 때는 사실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기사 1명과 병사 2명, 말 브릭 하나까지 누락된 상태였죠. 인스와 방패도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피겨는 브릭올에서 구매를 했고요. 말 브릭은 벌크 브릭으로 만들었고 무기와 방패는 국내 사이트인 오브릭과 브릭투게더에서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인스와 방패 문양은 직접 프린트에 인쇄했고 특히 방패 문양은 가위로 한 땀 한 땀 오려 붙였습니다. 작은 방패 하나에도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1978년 그 시절의 레고를 되살리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과정 덕분에 단순히 브릭을 조립하는 것을 넘어 잊혀가던 레고의 역사 한 조각을 제 손으로 복원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고 375 노란성의 박스는 클래식 레고만의 상징적인 덮개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아이들이 꿈꾸던 중세 판타지 세계가 이 작은 박스 안에 그대로 담겨있죠. 정면을 보시면 깔끔한 하늘색 단색 배경 위로 노란성이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기사 4명과 병사 10명이 오와 열을 맞춰 당당히 행진하고 있어 중세 전장의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모델 번호 375, 우측 상단에는 클래식 레고 로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과는 반대 위치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1981년 북미에서 6075 모델 번호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당시 레고만의 초기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덮개식 구조가 나타납니다. 투명 플라스틱 트레이가 4칸으로 나뉘어 있고 트레이를 들어보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덮개 안쪽에는 아이가 직접 성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크게 인쇄되어 있어 단순한 완성품이 아닌 놀이 경험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대체 모델 사진 2컷이 실려 있습니다. 탑이 길쭉하게 솟은 변형선과 두꺼운 탑과 도개교가 있는 형태가 제시돼 있어 당시 창작의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말에 올라탄 기사와 병사들이 행진하는 사진도 보입니다. 박스 옆면에는 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본 작은 사진들이 이어져 있고 마치 사파처럼 말탄 기사와 병사 행렬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품 번호 375와 또 6세 이상 표기도 있으며 일부 박스는
607호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박스 뒷면을 보시면 상단 왼쪽은 성 전체 외관, 상단 중앙은 기마기사와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고 그 옆은 성 내부 구조, 우측 상단은 기사 1명과 병사 2명의 모습, 그 밑은 성의 내부 모습, 맨 밑은 기사 2명과 마창 수련, 맨 아래는 변형 노란성의 전체 전경의 모습으로 당시 레고가 플레이셋과 전시장 컨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스를 보시면요, 페이지 수는 1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얇은 접지로 한 장을 접어 만든 리플렛 형태입니다. 사이즈는 초기 레고 특유의 A4 절반 정도 크기의 종이, 약간 광택이 있는 얇은 인쇄지입니다. 흰색 배경에 실제 브릭 사진을 찍어서 단계별로 배열한 실사진 기반 인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렌더링이 아니라 실제 조립품을 단계별로 촬영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조립은 초록색 바닥판 위에 노란 벽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초가 잡히면 내 모서리에 탑을 올리고 성문 자리도 남겨둡니다. 노란 브릭으로 상단을 보강하며 성의 형태가 잡혀갑니다. 4개의 탑을 완성하고 깃발을 올리면 중세성의 모습이 완성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도개교를 설치해 성문을 완성하고 기사와 병사, 말을 하나하나 조립해 무기와 방패를 장착하면 노란성이 완성됩니다. 성 외부 구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레고 375 노란성은 총 4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메인타워, 좌우탑, 그리고 성문 앞에 성문탑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성 후방에 위치한 메인타워는 가장 큰 탑으로 위로 쭉 뻗은 깃발은 왕관 문양이 크게 새겨져 있고 왕관은 황금색으로 표현되어 왕실의 권위와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노란성의 상징적인 왕의 망루 같은 느낌이에요. 왕관 아래쪽에는 진분홍색과 노란색 리본이 어우러져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왕국 깃발처럼 보이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네모난 직사각형 구조로 꼭대기에 톱니 모양 덕분에 중세성에서 볼 수 있는 망루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깔끔한 직선 디자인이 중세성의 단단한 느낌을 잘 살려주죠. 창문 구조는 구멍이 뚫린 붉은색 브릭 6개로 창문을 구성했습니다. 창살 느낌을 주며 중세성의 작은 방호용 창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왕관방패 문양의 타일이 붙여 있는데 스티커입니다. 오랜 세월로 인해 살짝 벗겨짐이 보이는데 1978년 발매 당시 오리지널 제품의 빈티지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밑에는 노란색 아치 브릭을 사용해 곡선형 입구를 만들었고 옆쪽을 보시면 검정 울타리 펜스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요. 뒷문인 붉은색의 후문이 배치되어 있고요.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성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메인타워 앞 좌우에는 2개의 보조탑이 배치되어 있고 아치형 구조물은 성벽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견고한 방어 구조를 완성합니다. 탑 꼭대기에는 병사들이 서서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성벽에 돌출부가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각 탑은 내부가 비어 있어 미니피겨가 들어가서 방어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고요. 가운데 통로를 보시면 양옆으로 창문이 있는데 바깥쪽 창문은 좁고 안쪽 창문은 아치형으로 조금 더 넓습니다. 회색 바닥 타일로 병사들이 성 안팎을 지켜보며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실제 중세성에서도 구조적 안정성과 시야 확보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 앞의 성문탑은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성벽 앞쪽의 핑크 리본 무늬는 중세성의 느낌을 더욱 강조합니다. 성문 바로 위에는 왕국의 깃발이 걸려 있으며 왕관과 리본 문양이 스티커된 특유의 클래식 플래그가 꽂혀 있습니다. 병사들이 적을 감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양 옆에 성문을 보조하는 작은 성벽이 배치되어 있는데 창문 구멍을 통해 적을 창으로 찌르거나 화살로 공격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유지합니다. 붉은색 플레이트로 만들어진 성문은 왼쪽에 있는 도르래 장치를 이용하여 양쪽에 검은 실을 당기면 성문이 차단되고 실을 내리면 성문이 개방됩니다. 단순하지만 당시 레고가 움직이는 성문을 구현한 최초의 시도라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후문을 보시면 붉은색 양문식 게이트로 되어 있어 간단히 열고 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병사들이 말과 물자를 이동할 수 있고 전투 폭망 시 후방으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힌지 브릭이 있는데 성문 개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문 위쪽은 아치형으로 성벽과 문루가 있고 그 위를 보시면 메인 타워가 우뚝 솟아있고 아치형 창문이 보이는데 맞은편에 붉은 격자무늬 창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 클래식 레고만의 귀여운 디테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탑 위로 문루가 있고 왕관 문양의 깃발을 질리도록 보고 계십니다. 좌우 연결 구조를 보시면 위쪽의 성탑은 막루에서 적들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후문 양옆으로 이어지는 좌우 성벽은 톱니 모양을 갖추고 있고 아래를 보시면 작은 구멍 4개가 있는데 병사들이 몸을 숨기면서 활이나 창을 들고 방어하는 상황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경사지게에 배치된 슬로프, 지지대도 보이고요. 힌지 브릭을 이용해 양옆을 밀면 성의 안뜰과 내부 구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 내부는 넓은 마당이 중심에 있고 4개의 탑이 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쪽 성문을 통해 기사와 병사들이 들어오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고 좌우측 타워와 중앙 타워 내부는 비어져 있어 피겨들을 배치해 전투 준비 장면이나 왕실, 집무실 같은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지만 그만큼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큰 클래식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레고 375 노란성은 단순한 레고 세트가 아닙니다. 1978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세 왕국의 상상력을 담아낸 첫 번째 성이었죠.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정식 출시되지 않아 더욱 만나기 어려웠던 세트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조립해보니 그 시대의 감동과 상상력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늘날 레고 캐슬 시리즈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노란 성의 첫걸음 덕분입니다. 클래식의 가치를 간직한 이 작은 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레고가 선사하는 무한한 상상력이라는 왕국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고 옹이었습니다.